정부가 25일 상속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개편안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여 년 이상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을 유지하면서 고작 발표된 개정안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근본적인 혁신안을 담기보다는 그냥 임시 땜질식 처방을 던져놓고 거대 야당이 어떻게 나오나 하고 눈치만 살피는 얄팍한 정책 발표인 것 같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의 가장 큰 골격은 현행 유산세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서 중산층 이하가 균등하게 절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생뚱맞게 자녀 공제만 1인당 5억씩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찔끔 10% 인하하는 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막말로 자녀가 없다거나 적은 상속인들은 몽땅 세금을 내라 이 말입니까? 정작 많은 국민들이 현재 증여 공제 한도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성인 1인 5천만 원을 1억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런 방구도 없는 걸 보니 기재부 세제실은 귀가 먹었거나 소경인가 봅니다. 물론 정부의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인해서 세제 개편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상속세법은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들이 무사한 일과 땜질 처방식으로 눈치나 보고 있으니 이래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욕먹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전 강의에서 증여 계획은 세법 개정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내년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 정부 발표하는 추후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될 텐데요. 오늘 발표된 정부안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단순히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증여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재부 발표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공제액을 인상을 했는데요.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인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현행 최고 세율이 50%인데 40%로 10% 인하를 했으며 최저 세율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현행 1억 이하 세율 10% 적용 구간을 2억 이하로 세율 최저 구간의 범위를 넓혔고요. 대기업 최대주주 최고세율 현행 60%까지 적용되는 할증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목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고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개편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상속 개편안으로 개정이 확정이 될 때 자녀 유무에 따른 공제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겠고요. 자녀가 1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2억까지 공제,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7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겠으며 자녀가 3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대로 상속세제 개편이 되는 경우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액이 12억에서 13억 정도로 추정을 한다면 집 한 채를 상속하는 경우 대부분의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주신 댓글 내용 등을 몇 개 살펴보고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세제를 개편해야 하는지 등등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댓글 내용을 보게 되면 부모 죽을 때 되면 자식도 늙어서 상속을 해줘봐야 별로 할 것 없이 그냥 까먹는 재산입니다. 상속보다 증여를 원활히 해줘야
자식들이 젊어서 투자도 하고 창업도 하고 집도 사고 결혼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상속이란 부모가 사망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작 자녀들이 한창 일하고 결혼 후 집 마련 또 자녀 교육을 하느라 한창 돈 들어가야 할 시기에 즉 적기에 돈이 필요한 것인데 정작 나이 들어서 상속재산을 뒤늦게 받게 된다면 시기적으로는 필요한 자금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진정 미래 세대의 인구 부족과 결혼, 출산의 장려 문제 해결 정책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적기에 자녀에게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여 공제 한도를 대폭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상속세 개편 방향이 글로벌 수준에 맞는 합리적 방안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행 유산세 과세 방식은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하고 상속세 일괄 공제액은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인상을 하며 상속 자녀 공제를 현행 5천에서 2억으로 인상, 증여 자녀 공제를 현행 5천에서 1억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상속 증여세율을 30에서 35%로 변경하는 방안, 그리고 종부세는 폐지 후에 재산세에 편입을 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거기에 걸맞는 글로벌 수준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 하도 부동산세법을 자주 변경하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세법은 누더기세법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정부는 단편적인 임기응변식 땜질 세제 개편보다는 글로벌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서 자산가들이 무거운 세금 때문에 이민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물론 정부의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인해서 세제 개편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20여 년간의 구태의연한 세금 징세 편의주의적인 상속세제를 이번에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정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 유산취득세 과세 형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세제 개편 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누차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번에 또 임기응변식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해놓고 또 내년 이후로 미루는 행태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칠 때 완벽하게 고쳐야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수십 번 세법을 변경할 겁니까?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국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글로벌 수준에 걸맞는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